안녕하세요. 가볍고 사적인 라이프 스타일 초영량입니다. 사소하고 가벼운 것들이 일상을 버티게 해준다 라는 슬로건 아래 가볍고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초경량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경량의 에디터이자 장르소설 유용하게 하소서의 작가인 김지우라고 합니다. 초경량 팟캐스트에서는 가볍고 때로는 엉뚱한 라이프 스타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꾸미 먹고 솔직한 팟캐스트이니 힘을 빼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경량 팟캐스트는 총 3개의 챕터로 진행되는데요. 챕터 1은 오늘의 주제인 음식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챕터 2는 요즘의 계절을 잘 보내고 또 즐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3에서는 금주의 추천곡을 소개합니다. 그럼 가볍고 사적인 라이프 스타일 초경량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경량 에디터 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는 이제 셔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음식 트럭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상의 선물, 음식 트럭이라는 주제로 이제 챕터 1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음식 트럭이라고 했냐면 사실 푸드 트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다루고 싶은 트럭은 이제 순대 트럭, 통닭 트럭, 뭐 곱창 트럭, 호떡 트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트럭 음식들을 파는 트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기존에 알고 있는 이 푸드 트럭이란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음식 트럭이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푸드 트럭 하면은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아는 옛날 통닭이라든가 순대, 호떡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타코 또는 뭐 샌드위치 이런 거를 파는 약간 양식이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트럭을 제가 생각이 들어요. 푸드 트럭이라는 용어를 말하면은 딱 들었을 때. 근데 이 음식 트럭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통닭 트럭, 순대 트럭 같이 그런 전통이라고 할까요? 한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한국의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한 그런 음식들을 다루는 그런 길거리 트럭, 음식 트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음식 트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 트럭 자주 이용하시나요? 제가 왜 일상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런 트럭들이 그 매일 서 있는 트럭들도 있지만 역 앞에 이렇게 매일 서 있는 트럭도 있지만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를 이 랜덤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가게들을, 이 트럭을 만나면 되게 반갑거든요. 마침 내가 오늘 전기구이 통닭을 먹고 싶었어. 뭐 전기구이 통닭이 아니더라도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치킨 먹기엔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리고 양도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쩌지 그냥 집에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앞에 딱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 전기구이 통닭 트럭이 딱 서 있으면은 뭐야 저거 사야겠다. 사서 가서 먹어야겠다. 왜냐면 양도 딱 적당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다른 치킨이나 이런 거에 비해 되게 착한 편이잖아요. 요즘 많이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선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또는 이제 내가 밥을 먹고 나왔는데도 그렇게 서 있는 트럭들을 보면은 뭐야 하나 사가 볼까? 저거 나중에 오면 또 사 먹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선물 같다? 약간 마트에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마트에 그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게 되면은 트리 같은 거를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막 과자 깔아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이벤트 차원의 상품 어떤 행사를 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진짜 선물 같다고 느꼈습니다. 음식 트럭. 여러분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되게 트럭 종류가 많잖아요. 순대, 전기구이 통닭, 곱창, 야채 고창도 있고 뭐 타코야끼도 있고 호떡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떡볶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떡볶이 이런 거는 상주해서 항상 그 같은 자리에 위치해서 파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저는 순대나
뭐 순대도 막 그렇긴 하지만 순대 트럭이 저희 집 근처에 오는 걸 봐가지고 또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고 그래서 언제 오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과연 이 음식 메뉴를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는지, 트럭에서 파는 것 중에 어떤 음식 메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베이컨 통삼겹이라고 하나요?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기구이 통닭 트럭에 보시면은 그 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삼겹살 같은 거를 구워서 돌리고 있어요. 우와, 이거 뭐야? 뭐지? 하면서 이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되게 맛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름이 쭉 빠진 상태여서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기를 통구이해서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구이 통닭이나 이런 거는 많이 먹어봐서 그 접근성이 높지만 이런 통구이, 돼지고기 통구이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약간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걸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거기서 앞에서 바로 썰어 주시거든요. 썰어 주시고 또 소스는 간결하게 머스타드랑 뭐 소금 같은 거 좀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게 그 베이컨, 그 아까 말했던 통삼겹 구이, 전기 구이 이제 썰어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나 슈퍼에서 이제 또띠아를 팔아요. 그 밀또띠아 같은 거 조금 이제 큰 마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가면 있거든요. 그냥 편의점 같은 데는 잘 없고. 그래서 그 밀도띠아를 사와서 조금 있는 야채 이런 게 해가지고 그 고기에 싸서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아마 그 기억 때문에 통삼겹 전기구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좋아하는 거는 타코야키인 것 같아요. 사실 곱창도 너무너무 좋은데 곱창은 뭐랄까 아쉽다 할까? 양이 아쉽다 할까? 아무래도 곱창이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간식? 물론 간식으로 안 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양이 좀 적으셔서,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양이 좀 있는 편이라 그렇게 먹으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많이 먹으려면 비싸다 보니 뭔가 이거 뭔가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제 타코야키 트럭을 이제 봤는데 오,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 완전히 그냥 간식이니까. 그거는 제가 앞서 말했던 이제 통삼겹 그거는 완전히 식사고요. 이제 순대도 어떻게 보면 간식이죠. 그냥 구운 것질 이런 느낌이고, 호떡도 구운 것질이고, 근데 타코야키도 완전 간식. 딱 친구들이랑 나눠 먹기 좋아요. 제가 이 타코야키 트럭을 언제 봤냐면 이 학교 앞에 그 밤마다 타코야키 그 트럭이 랜덤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이제 그 막 술집이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놀다가 야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딱 나오면은 그 트럭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들이 가가지고 야 하나 먹고 가자 해가지고 그거 사서 막 먹고 나눠 먹고 그러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따끈따끈하고 맛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타코야키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쩌면 타코야키는 음식 트럭보다는 푸드 트럭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쩌면 푸드 트럭과 음식 트럭을 나누는 기준은 그 내부 설비의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음식 트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대 트럭, 통닭 트럭 이런 거는 내부 설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냥 안에서 그냥 최소한 장비하셔가지고 그 조리하셔서 주시는 건데, 그 좀 미국이나 아니면 뭐 행사장 같은 데서 보는, 또는 축제장 같은 데서 보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별의별 요리를 다 해서 주잖아요. 안에 조리 장비도 엄청 많고 뭐가 되게 크게 돼 있고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는 걸 약간 푸드트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외에 약간 좀 어릴 때 봤던 친숙한 이미지의 음식을 파는 트럭들은 이제 음식 트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먹고 싶네요, 얘기하니까. 통삼겹 오늘은 왔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한번 나가봐서 오셨으면은 하나 딱 사들고 와가지고 먹어보면 참 좋지 않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팟캐스트를 찍으려고 그 음식 트럭 관련해가지고 좀 네이버에 쳐봤어요. 근데 그 블로그 중에 이 전기구이 통닭 이 트럭을 동네별로 언제 오는지 막 그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있고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또 재밌고요. 어떻게 이렇게 언제 와가지고 그거를 그때 맞춰 나가고 그래서 사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스케줄을 이제 꿰고 계시고 그리고 당연히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뭐 사장님 마음이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아 오늘은 올까 말까 약간 진짜 선물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 어릴 때 딱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을까 안 줬을까 그때 보잖아요. 그때 그 기분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런 그리고 약간 소박하고 친근한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근성이 좋은 음식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음식 트럭들이 되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동네에 오는 그 전기구이 통닭집은 그 스케줄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미정이라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적혀 있어서 아 오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이제 나가면은 트럭에 와 있어서 다음엔 진짜 사 먹는다. 다음엔 진짜 사 먹는다. 항상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진짜 선물 같은 오늘 진짜 선물같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만의 뭐 유니크하거나 최애의 음식 트럭들 알고 계시면은 뭐 댓글에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챕터 2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의 계절을 잘 보내고 또 이제 즐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팟캐스트에서 매주 이 주제를 다루니까 사실 계절이 이제 일주일 다니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주제를 바꿔서 다른 걸 해보자. 하지만 저의 목표는 그리고 이 팟캐스트의 목표는 사소한 것들이 삶을 버티게 해준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매주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라서 그래도 굳이 똑같이 요즘의 계절을 어떻게 잘 보내고 잘 즐길 수 있는지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장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비가 막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비가 오긴 많이 와요. 물론 이제 기사 보니까 남부 쪽, 충청도 밑쪽 분들은 이제 수해가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집중 오셔서 사망하신 분도 있고 홍수 피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약간 제가 있는 서울 쪽에서는 그 비가 계속 오긴 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다 말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장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뭐 이틀 동안 그냥 안 쉬고 계속 비가 내리고 뭐 잠깐 갰다가 또 비가 내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비가 잠깐이란 게 한두 시간 또 3시간 정도 막 쏟아졌다가 지금 쏟아질 때 되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무섭게 막 쏟아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쳤다가 그 상태가 좀 지속이 되다가 또 비가 막 쏟아졌다가 또 그치고 약간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뭔가 장마가 좀 달라졌나? 장마가 비가 그렇게 막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적은 시간에 많이 때려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어쩌면 이게 제일 무서울 수도 있죠. 괜찮겠지 했다가 갑자기 너무 비가 많이 단기간에 쏟아져 버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약간 어설픈 장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설픈 장마에서 뭘 하면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시간이 다른 장마에 비해 적다 보니까 이 외부 활동을 하기가 용이해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기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비가 와 그러면은 잠깐 어디 들어갔다가 좀 이렇게 하다가 비 그치면 다시 나가고 약간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경험을 한 게 한 카페를 갔어요. 카페에 플리마켓을 한다 그래서 구경하러 갔는데 아니 가자마자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단 들어가서 앉아서 뭐 이제 음료 마시고 안에 구경하는데 좀 한 10분 20분 좀 앉아 있었나? 근데 또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고 좀 있다가 나가가지고 또 집에는 비 안 맞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비가 온다는 거는 기정사실된 일이지만 이 비를 굳이 외부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비가 많이 온대. 그러니까 집에 있자가 아니라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잠깐 뭐 1시간, 한두 시간 또는 뭐 몇십 분 이렇게 잠깐 오겠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나가서 활동하다가 비 온다. 뭐 잠깐 들어가서 뭐 밥을 먹든지 뭐 이제 카페를 간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고 나오면 또 비가 그쳐 있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이런 계절이니 물론 이제 이 영상 올리고 나서 갑자기 비가 계속 막 쏟아질 수도 있죠. 안 그치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으니까 그거를 이제 전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상황에 이런 장마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잘 보내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이 우중충한 날씨와 잘 어울리는 곳들을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 우중충한 날씨랑 잘 어울리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비는 어차피 내렸다 또 그칠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전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뭐 광장시장 이런 데 가서 이제 막걸리에 전을 드신다거나 또는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뭐 약간 매콤한 국물 이런 거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 서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 비가 좀 내릴 때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은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약간 분위기도 나고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서점 같은 것도 가보시면 지금 계절을 즐기기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지금 상황을 제일 잘 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안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비가 와도 금방 그칠 거니까 안 가본 데 가보자. 이게 저는 이제 이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비라는 존재 때문에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이제 날이 맑을 때는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를 되게 기본으로 삼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에는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가고 싶었던 가게나 공간을 실내 공간을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시간을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나 내가 가고 싶었던 공간에서 날씨가 맑을 때는 이제 뭐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밖에 날씨가 좋으니까 좀 걷자 해서 나갔다면 지금같이 비가 오다 말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비 온다 하면은 그 비가 그칠 때까지 그 시간을 되게 이 공간에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집중해서. 어차피 비는 그쳐야 나가니까. 그쳐야지 나가고 싶어지니까. 반대로 비가 아예 많이 오면 아예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에 딱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던 공간을 평소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계절이. 지금 이 기간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비가 막 와서 요즘 우울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좋네요. 그러니까 좀 반강제적으로 그 공간에서 시간을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핑계도 되고 내가 여기 이렇게 오래 있는 거는 비가 와서 때문이야 하면서 이 공간을 더 즐겨도 되는 거고 그런 생각도 되고 뭐 물론 집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야 뭐하러 나가냐 그래서 더 집에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가고 싶었던 식당 물론 식당은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식당도 추천드리고 저는 뭐 카페라든지 뭐 문화공간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서점도 추천하고요. 비가 그칠 동안 잠깐 책 읽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독서가 약간 섹시한 취미로 뜨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독서를 또 시도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이미 독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새로운 책을 만나서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좀 낭만을 느껴보시는 것도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챕터 3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챕터 3는 금주의 추천곡입니다. 이제 매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들 3곡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날씨 우중충하잖아요. 근데 날씨가 우중충한데
또 걸어 다닐 만은 해.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래서. 그러니까 계속 손에 우산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를 안 맞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밖에 나갈 만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듣기 좋은 노래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노래는 발랄한 일본 노래들인데요. 제가 예전에 디깅을 해놨던, 찾아놨던, 평소에 지나다니다가 이 노래 듣고 좋다 했던 거를 이제 좀 간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총 3곡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곡은 먼저 베노의 미토나이토 로르판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이게 일본어로 된 곡이라,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일본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하시기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랑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다가 해당 정보를, 그리고 링크를 같이 달아 놓겠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 이 추천곡들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린 곡은 베노의 미토나이토 로르판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렇게 생긴 앨범이고요. 이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한밤중에 먹는 돼지고기 덮밥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사 내용은 잘 몰라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멜로디 좋고 그냥 분위기 좋아서 듣고 있는 그런 노래긴 합니다. 근데 이 딱 뜻을 보니까 뭔가 야식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실 곡의 분위기가 되게 뿅뿅한 분위기예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요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퇴근이 10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시에 이제 밤이잖아요. 딱 올 때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길에 특히 맛있는 음식, 퇴근길에 음식들럭 들어서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딱 사가지고 손에 들고 룰루랄라 걸어갈 때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뿅뿅거리는 이 사운드와 그리고 이 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곡이겠죠? 제목이 이러니까. 그래서 같이 이 노래 들으시면서 손에 이제 음식 하나 싸들고 집에 돌아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퇴근길이 아니시더라도 음식을 사서 들고 가고 계신다면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시는 걸 또 추천합니다.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대논부와 파소콤 뮤직클럽의 하이이로 노 코코로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생긴 앨범 커버고요. 이것도 그 제목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회색의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약간 살짝의 둠칫, 막 둠칫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짝 둠칫이 좀 느낌이 있고, 그리고 보컬분의 목소리가 약간 힘 빠지면서 무심한 느낌이라 조금 이 계절과도 잘 맞는, 진짜 회색이라는 컬러와는 또 잘 맞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 곡은 아까 그 베노의 곡은 밤에 퇴근길에 들으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곡은 좀 낮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좀 해가 있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회색의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곡 제목이. 근데 요즘 하늘이 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색 하늘을 보면서 이 노래 들으면은 좀 잘 어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이제 하늘 색깔이 그냥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근데 낮에는 이 꾸리꾸리한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을 보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기분을 살짝 업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거를 이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들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꿉꿉한 기분을 이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날려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창가에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 노래 틀어놓고 꿉꿉한 이 하늘, 우중충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추천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곡이죠. 이제 레이나의 우타테네라는 곡인데요. 네, 이런 앨범 커버인 곡이고요. 또 우타테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선잠 또는 낮잠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많이 둠칫둠칫? 제대로 둠칫둠칫한 노래예요.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또 날씨에 따라서 달라요. 되게 맑은 날에 들으면 또 다른 기분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날씨가 비가 오고 우중충해서 지금 날씨에 대입해서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비가 그친 축축한 거리를 이제 툭툭 걸어가는 기분. 발소리 좀 내면서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비가 그친 축축한 거리를. 약간 주말에 밖에 나갔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우산을 약간 흔들면서 사뿐사뿐 걸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레이나 분의 보컬이 목소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계속 듣게 되는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이제 인스타 하다가 이제 팔로우 하신 분의 그 스토리에 올라왔길래 딱 들어봤는데 오 노래 좋아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넣게 된 곡인데요. 그래서 이 노래까지 들으시면서 이 우중충한 날씨를 비가 오다 말다 하는 이 날씨를 한번 잘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 곡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곡에 대한 정보는 이제 에피소드랑 영상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곡 소개를 끝으로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초경남 팟캐스트 에피소드와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있는 뉴스레터 링크를 확인 및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초경량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